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던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 40대가 되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어요. 그 회사를 거의 18년 정도 다녔고요. 어감이 재밌죠. 그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던 그 과정은 크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기는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자산의 특징이 깔고 앉는다라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산은 자산인데 쓸 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10억 원이 됐어요. 10억 원의 돈이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돈은 나중에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쓸 돈으로 모아놓은 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제 40대 이전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는데 그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구나 라고 느낀 거는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부동산 자산을 매각을 해서 지금의 이제 현재 시세대로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내가 지금부터 일을 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야금야금 써가면서 살게 되면 되겠구나,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계산한 거는 한 월 3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제가 이제 40대가 되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모았겠어요? 내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봤을 때, 자,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죠.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가진 재산이 부동산 자산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올해 이제 그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부동산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갚아야 될 대출,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빚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 빚은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부동산 자산은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숫자로만 있는, 아,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구나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실제 내가 쓸 돈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생활이 뭐 달라지거나 제가 뭐 더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데를 놀러 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 좋은 거죠. 아,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겠구나, 뭐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계산을 해보니 내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뭐 변화되는 거는 없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거는 그냥 기본을 했다 정도? 사실은 사람이 기본만 하고는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계산을 해보고, 아,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제 달성했어 라고 만족은 했지만 실제 제 생활이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사도 여전히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절약하고 아끼고 뭐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였고요. 그냥 자기 만족을 하는 정도 수준. 아, 내가 목표로 했던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을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체감할 정도의 뭔가 이제 기쁨이라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그렇지? 나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긋지긋한 회사도 안 다녀도 되고 너무 좋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처럼 기쁘지는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것 이상의 뭔가를 지금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깨달은 바도 있고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한마디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 해외여행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는 목표가 그냥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보는 것, 뭐 요 정도가 이제 목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해외여행을 가요. 이코노미 티켓을 사서 해외여행을 가겠죠. 1단계 목표가 달성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코노미석을 타고도 즐거웠던 여행이 이제는 좀 더 편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지만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자산은 있지만 이걸 그대로 다 까먹으면서 하나하나 그 곶감꼬치에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다 빼먹다 보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요. 그 상황에서 중차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개인적인 변화의 일이 일어나요. 요 얘기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뭐 어느 정도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이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다니던 회사에 약간 섭섭한 일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 정도의 섭섭한 일 가지고는 제가 뭐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뭐 쉬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근데 한마디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리고 내 자산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모아지고 나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선택은 그렇다고 이제 퇴직은 아니었고요, 육아휴직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육아휴직이 100% 제가 자발적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회사에 대한 좀 섭섭한 마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계획 없이 던진 카드다 보니까 막상 육아휴직을 딱 시작하고 나서 약간의 불안감이 엄습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모아놓은 자산이, 물론 현금은 아니고 그 부동산 자산 형태로 모아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매월 현금 흐름 창출을 하는 어떤 그런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모아놓은 자산은 자산이고,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지금은 잠깐 쉬는 거지만 나중에 회사를 영영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100%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다닐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예, 언젠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떠나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닌 이상 나는 언젠가는 이 회사를 떠난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 역시도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잠깐 쉬는 거지만 나중에 몇 년 후에 내가 회사를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고, 내가 모아놓은 자산은 다행히 있지만 그걸 써가면서 살기에는 너무 팍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느낄 정도의 이 부동산 자산이 뭐 폭락을 한다거나, 이런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뭔가 수입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집에 육아휴직을 하고 딱 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회사를 다닐 때 가끔씩 이제 식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에 놀러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항상 가는 곳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 도박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 뭐 강원도 정선 쪽에 가거나 그러면은 카지노에 꼭 들렸었어요. 자, 근데 제가 도박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도박을 잘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도박은 멘탈 게임이라고 봐도 첫 번째는 멘탈이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베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돈을 잃어도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그런 이제 정신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도박을 잘 할 수 없는 성격, 도박을 잘 하지
못할 만한 정신력 뭐 이런 걸 모두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카지노에 가서 돈 좀 따보자 이런 생각은 하지만, 승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카지노를 한 번 방문한 걸 1회라고 봤을 때, 카지노를 한 100번을 가면 한 번도 돈을 딴 적이 없었어요. 예, 단 한 번도. 도박을 좋아해서 카지노는 뭐 자주 갔는데, 뭐 1년에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번은 갔을 것 같아요. 매년 갈 때마다 이랬어요. 갈 때마다 한 번도 딴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육아휴직을 해서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집에서 시간이 많아져서 있다 보면 더 많이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바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서도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고 왔는데, 내가 시간이 많아지면 더 자주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도박을 해보시거나 카지노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걸 내 정신력으로 가고 싶은 것을 정신력으로 스스로 유혹을 떨쳐버린다라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도 그 카지노에 한번 가면, 예를 들면은 어떤 때는 제가 이틀? 거의 한 48시간이죠. 48시간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만 먹고 도박을 했던 그런 경험까지 있을 정도로, 일단은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카지노에 들러서 테이블에 앉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도박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도박을 되게 좋아했죠. 근데 육아휴직 가면은 분명히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짓을 하냐면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스스로 절제하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가지고 가게 되더라도 좀 돈을 덜 따는 거는 뭐 생각도 안 했었어요. 돈을 좀 잃지 않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생각이 출발이었어요. 돈을 따자라는 게 아니라 돈을 가능하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100번을 갔는데 100번을 잃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딴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조금이라도 좀 잃더라도 좀 적게 잃어보자. 심지어는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바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게 공부를 시작해요. 도박을 공부하면 실력이 좋아질까요? 저도 맨 처음에는 도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이나 운이나 뭐 이런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좀 알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좀 덜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뭐 처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는 있었어요. 카지노에 있는 모든 도박,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지노에서도 뭐 이게 슬롯 머신도 있고, 또 뭐 바카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게임도 있고, 룰렛도 뭐 많이 아는 게임이죠.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룰렛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룰렛을 해가지고 거의 한 번도 딴 적이 없었죠. 아인슈타인이 룰렛으로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돈을 다 잃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은 딜러의 돈을 훔치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도박으로는 돈을 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당연히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딸 수 없는 돈을 저는 이제 따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룰렛으로는 절대 돈을 딸 수는 없고요. 유일하게 카지노에서 플레이어가 돈을 딸 수 있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그게 바로 블랙잭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재테크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도박 방송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뭐 종목은 하나 정해지기는 한 거죠. 블랙잭이 그래도 유일하게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다라고 하니 블랙잭을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랙잭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았어요. 블랙잭이 카지노에서 유일하게 돈을 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블랙잭을 잘했을 때의 경우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블랙잭 하면은 돈을 딸 수 있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게임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룰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뭐 베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블랙잭을 하면 돈을 딸 수 있대. 뭐 블랙잭도 운이지 뭐 라고 생각을, 뭐 카드가 좋게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박을 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블랙잭의 룰이나 베팅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저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내가 아무런 전략이나 그 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카지노에 가면 이게 뭐 블랙잭을 하던 룰렛을 하던 바카라를 하던 결국은 돈을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만약에 잃었더라도 뭐 절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멘탈의 뭐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더 큰 돈을 잃게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목표가 잃지 않는 도박을 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잃지 않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그걸 시스템화해서 막 엑셀에다가 뭐 이렇게 승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떨 때는 어떻게 베팅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계획까지 다 짜요. 그렇게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던 끝에 제가 블랙잭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요.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 한번 이게 통하는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원랜드로 향합니다. 강원랜드를 가족들하고 저는 자주 가거든요. 거기 강원랜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내려오면은 강원랜드 그 카지노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와이프는 거기 이제 수영장도 있고 한데 그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좋은 게 강원랜드는 뮤지컬을 할 때가 있는데 뮤지컬이 무료로 해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인데 제가 볼 때는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에요. 강원랜드 가실 때는 그 뮤지컬을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것들 보시고 가시면 좋고, 또 밤에 이제 불꽃놀이도 하고 또 거기 뭐 근처에 스키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눈썰매를 탈 수도 있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강원랜드에 가서 이제 카지노 테이블에 앉았어요. 블랙잭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내가 세운 전략과 방법, 내가 구축한 시스템대로 그렇게 도박을 시작을 했어요. 블랙잭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놀랍게도 돈을 땄어요. 지금까지 한 100번을 가가지고 진짜 단 1원도 따지 못했는데 도박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돈을 따는 거예요. 아, 공부를 하니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운일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딴 거는 100번을 잃다가 한 번을 딴 거는 운이라고 하기에도 좀 신기한 일이기는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강원랜드를 가요. 우리 가족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그리고 거기 잔디밭이 좋은데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놀러 가는 거니까 좋아하겠죠. 와이프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낮에는 그 아이들하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같이 놀고 밤에만 그 카지노를 했거든요. 좀 힘들기는 했어요. 저는 한 밥을 저녁을 먹고 한 8시 9시 요 정도 해가지고 카지노에 들어가서 다음날 그 6시 정도에 이제 끝나거든요. 강원랜드는 그때까지 쉬지도 않고 도박을 했죠. 그리고서 한 3-4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또 다음날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가면은 제가 한 2박 3일 정도로 갔었기 때문에 그 2박 3일 정도에 한 3번 정도 도박을 한 거죠. 3번 정도 카지노 게임을 했는데 3번을 다 이겼어요. 3번 다 돈을 잃지 않았어요. 일단은 잃지 않는 도박을 해야겠다라는 목적은 달성이 된 거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도 한 10번 정도 테스트타원, 그리고 뭐 놀러 가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했는데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제 시스템이 작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고 싶죠? 예. 제가 이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 이제 그때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아, 나는 앞으로 은퇴를 할 거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월 300만 원 정도 수준의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박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잃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잘 하기만 하면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이른 거죠. 강원랜드를 그 이후로 몇 번을 더 가봤는데 문제가 하나 포착이 돼요. 잃지 않는 것까지는 되는데 수입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시간을 게임을 하면 15만원 정도 수준의 돈을 벌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러니까 10시간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니까 뭐 괜찮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20일 가면 300만원 정도 되죠. 15만원씩 20일 동안 게임을 하면 300만원을 벌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했냐면은, 강원랜드의 블랙잭 게임이 최소 미니멈 베팅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 전략에 따르면은 1,000원씩 베팅을 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1,000원씩 베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8월이 베팅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베팅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지노에. 네, 첫 번째 방법, 1,000원을 맨 처음에 걸어요. 그런데 1,000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00원을 걸어요. 또 잃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4,000원을 걸어요. 4,000원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땄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까지 다 잃은 거를 제외하더라도 한 개를 따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자, 솔깃하죠? 그 카지노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베팅 방법이에요. 자, 이 방식대로 계속해서 베팅을 하면은 절대로 잃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한 번은 이길 거라는 그 전제를 하면은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베팅 방법이에요. 이 베팅 방법을 마틴게일 베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 카지노에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방법을 스스로 생각을 해내고 나서, 아, 자기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마틴게일 베팅 시스템은 카지노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베팅 방법이기도 해요. 그 어떤 카지노 그 게임 전략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예,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맞아요. 자, 한 10번 게임을 하면 10번 중에 한 번은 이기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10번을 내리치는 경우가 카지노에서는 생겨요. 자, 20번을 베팅을 해서 지더라도 21번째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카지노는 되게 신기하게도 21번을 내리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뭐 요 얘기는 또 나중에 다시 제가 하기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를 잃었을 때 그 다음에 2개를 걸고, 또 2개를 잃으면 그 다음에 4개를 걸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베팅 방법이다. 요것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방식은 요거하고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의 베팅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 개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1,000원을 걸었는데 잃어요. 그러면 그 다음 판에서는 또 1,000원을 걸어요. 근데 또 잃어요. 그러면 또 1,000원을 걸어요. 자, 잃으면 계속 그냥 내 기본 베팅이 1,000원이면 1,000원만 계속 거는 거예요. 근데 그 8월이 베팅 시스템은 땄을 때 더 많이 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죠. 1,000원을 걸어요. 그런데 땄어요. 그럼 2,000원이 되겠죠. 자, 그 2,000원을 또 걸어요. 그런데 또 땄어요. 그러면 4,000원이 되겠죠. 내 자본금이. 자, 다음 판에 그 4,000원을 또 걸어요. 그 다음에 8,000원이 되겠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스템이죠? 예, 바로 복리 시스템이에요. 이 카지노는 수익률로 따지면 보통 게임이 100% 정도 돼요. 한번 베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를 걸어서 하나를 딴다는 거는 수익률이 100%라는 걸 의미하죠. 그 100%씩 계속 돈을 따면 내 자본금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죠. 계속해서 이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는 것도 다반사인데 한 10번을 계속해서 이기면 엄청난 수익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10번을 계속해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평균적으로 연속해서 이기는 숫자를 구해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그게 게임을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내가 보통 한 3번 정도는 연속해서 이기더라 라고 하면은 3번 연속해서 그 8월이 베팅 시스템을 하다가 원래대로 다시 기본 베팅으로 돌아오는, 이걸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적인 구조는 그랬어요. 제가 최소 베팅을 8월이 베팅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그 1세트가 끝났을 때 최종 수익을 본 다음에 그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2배로 올려요. 예를 들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 베팅액이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팅을 할 때는 8월이 베팅 시스템으로 하고, 그리고 세트 단위로는 마틴게이를 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이 무지하게 지루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 가면은 보통 뭐 최소가 한 10,000원 정도 한 판에, 그리고 뭐 많이 거는 사람들은 한 판에 100,000원 정도 이렇게 돈을 거는데, 저는 계속해서 1,000원씩, 또 많아봐야 뭐 2,000원, 3,000원 이 정도밖에 안 걸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시스템이 되게 효과적이어 가지고 돈을 계속 따잖아요. 그러면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뭐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 자리에 테이블에 딱 앉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서가지고 내가 베팅하는 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게임을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한테 따라가야 자기도 돈을 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실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테이블 내에서 가장 작은 돈을 베팅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돈을 따는 거예요. 다 잃고 있는데도 저 사람은 따박따박 돈을 따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1,000원을 걸어서 돈을 땄는데 이 사람은 한 10만원 정도를 건 거예요. 저는 1,000원을 땄는데 그 사람은 10만원을 땄겠죠. 자, 이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뭐 실제로 저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아, 선생님 덕분에 지금 돈 엄청나게 많이 땄다고. 그러면서 강원랜드에서 연탄이라고 불러요. 그 칩이 까만색이라서 연탄이라고 부르는데, 연탄 하나, 연탄 2개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슬그머니 저한테 그 10,000원짜리 연탄을 하나 딱 줘요. 그러면은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죠. 자, 한 10시간을 하면, 게임을 한 10시간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차고도 넘쳐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10만원 정도? 한 10시간 하면 한 10만원 정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었어요. 제가 그 1,000원씩 베팅을 해가지고 한 10,000원을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힘든데 쓱쓱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 100만원, 200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 판에서 그 10,000원 정도 저한테 주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겠죠. 자,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10시간 하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땄다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 좀 아시겠죠? 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수입에 거의 대부분이 뒤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주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만원을 따면 한 10만원 정도가 그런 돈이었죠. 결국은 제가 10시간 동안 도박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5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10시간을 일했는데 5만원을 벌었어요. 너무 작죠? 그냥 뭐 그렇게 5만원씩 해서는 뭐 항상 그렇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간당으로 계산해 보면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 베팅 시스템으로 도박을 하면 힘들어요. 또 재미라도 있으면 뭐 그냥 노느니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베팅액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1,000원씩 걸지 말고 10,000원씩 걸었다 라고 하면 그게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데, 멘탈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는 멘탈도 제어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커지게 되면 멘탈이 무너져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예를 들면 내가 1,000원씩 베팅을 해가지고 10,000원을 잃었어요. 뭐 돈을 잃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저한테 위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10,000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00원을 잃었어요. 데미지가 오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가족여행으로 갔다가 제가 밤새 도박을 하고 뭐 10만원 뭐 아니면 그 5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해도 이거는 가치가 있죠. 예. 다음날 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강원랜드 가면은 호텔값 정도, 하루 호텔값 정도는 이렇게 도박으로 벌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도박사가 돼가지고 생업으로 한다, 제 주거지를 강원도 정선으로 옮겨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아주 미친 짓이죠 그거는. 그렇다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번 제가 고려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가봤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한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그 카지노가 생기면 제가 도박사로 새로운 인생을 또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그 구조가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강원랜드에서 그런 어떤 실전 테스트를 하고 나서 좀 더,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이 룰이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똑같은 블랙잭 게임도 카지노마다 룰이 다 달라요. 강원랜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강원랜드에서는 블랙잭으로 돈을 따기가 매우 어려워요. 룰이 플레이어한테 되게 안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룰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게임 환경도 되게 쾌적하고 그런 곳에서 게임을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좀 더 그 도박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해외에 진출을 하게 돼요. 해외에 가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결론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야 되나요? 비행기 값, 호텔 값, 이런 것들을 충당을 할 수 없어요. 돈을 따기는 따요. 예, 돈을 잃지 않고 따기는 따는데, 제 시스템대로 하면은 그 규모를 키우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득을 늘릴 수 없다면 비용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도박사로서의 그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되게
힘들게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도박에 대한, 블랙잭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좋은 전략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뭐 내 생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가끔씩 언제 가족여행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뭐 이 정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써요. 그 서바이벌 카지노라고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책이 한 권 나올 텐데, 휴가철 되면은 조금 인세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종이책으로는 내지는 않았고요. 왜냐면은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인세가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되게 유명한 작가라고 해야 제가 볼 때는 20%를 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구조상 한 뭐 15%?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책을 출판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인세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서바이벌 카지노라는 이 책은 제가 무슨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책도 아니고, 뭐 일반 책을 내는 목적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뭔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좀 신뢰를 구축하고 뭐 이런 정도의 목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서바이벌 카지노, 이 카지노에 관한 책을 출판해서 제가 무슨 명성을 얻는다거나 이걸로 무슨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는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에 관련된 책이고, 카지노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책을 사면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책을 이북으로 출판을 해요. 이북은 인세가 거의 뭐 40% 50% 이렇게 되거든요. 12,000원 정도에 지금 이북을 만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박으로는 내가 월 300만원 내가 원했던 그 돈을 만들 수는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예, 계속해서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던 그 이야기들을 해 나갈 거고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상황은 그런 거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자산을 모으기는 했는데 뭔가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뭔가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300만 원을 이제 버는 도전을 그 도박에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그래서 다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한테 어떤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